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감정에 따른 연습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감정에 따른 구현 연습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감정 하면 모두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해 하시죠? 내 말을, 내 마음을 타인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화구연 구연법에서 우리가 감정 연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즐겁게 시간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감정을 전달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즐겁게 즐거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즐겁죠? 방울 사려 방울 이 방울을 달면 복이 굴러와요. 방울 사려 방울장수 전래동화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혹부리 영감님 이야기도 나와요. 혹도 떼고 보물도 생기다니 거참 신나는구나.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야후 우리가 이겼다 생지만세 라는 동화도 있어요. 우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즐겁고 신나게 하려면 좀 톤이 높아야 하는데 좀 신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기운이 없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감정에 따른 연습. 기운이 없을 때 죄송해요. 오다가 그만 돈을 잃어버렸어요. 자, 구현을 할 때 이렇게 감정에 따른 구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지? 오늘은 방울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 방울장수 아저씨가 이제 목소리로 이제 웬일이지? 오늘은 방울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걱정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이 하늘 아래 내가 쉴 곳이 없구나. 뭔가 기운이 없는, 우리가 살면서도 기운이 없는 그런 느낌 표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느낌 표현을 열심히 연습하는 거 중요해요. 자, 슬퍼요 이제. 엄마, 눈 좀 뜨세요. 전 어떡하라고요? 엄마! 하면서 슬프게 우는 장면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모두들 내가 싫은가 봐. 하고 슬픈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거 사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뭔가 절제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화가 났다. 도대체 이게 뭐야? 길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넌 정말 자꾸 날 괴롭힐 거니? 이젠 정말 못 참겠어. 자, 그 다음이요. 아이 속상해. 누가 이걸 깨트렸지? 너야? 하고 이렇게 친구들 간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속상해. 누가 이걸 깨트렸지? 너냐고? 이렇게 선생님들도 얘기할 수 있고 엄마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 속상해. 누가 이걸 깨트렸지? 너야? 하고 조금 아빠의 어떤 음성, 두꺼운 음성, 낮은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놀라서 표현할 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 호랑이 잡는 방울이라고? 자, 이렇게 놀랬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여긴 어디죠? 라고 느낌이 들죠? 이크, 할머니가 아니라 호랑이였구나. 자, 햇님, 달님 보면은 호랑이가 밀가루를 손에 바르고 와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보고 오누이가 이야기하는 대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놀라서 슬퍼서 기뻐서 문장으로 연습을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동화를 충분히 감정에 따라서 연습이 많이 구현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 속에서 분석할 때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문장 하나만 꺼내놓고 저희가 연습할 때는 좀 쑥스러움도 다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쑥스러움을 저희가 해소하고 충분히 천천히 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자, 웃는 것도 잘하죠. 정말 우습죠? 그쵸? 어거지로 웃어도 복이 온다고 웃음 치료사 선생님들 자주 말씀하세요. 자, 선생님들도 혹시 여러분들도 좀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일부러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웃어봐요. 이렇게 다양하게 웃음을 웃어보는 것도 좋아요. 또 웃음도 연습이에요. 그냥 하다 보면은 웃음이 잘 웃어지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색하고. 그런데 자꾸 웃다 보면은 또 정들어요. 웃음과 친해질 수도 있고요. 저는 웃는 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너무 좋아. 그치? 하면서 마지막에 웃는 연습이 있어요. 그런데 동화에 나오는 웃는 연습을 할 때 대부분 자,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어색하죠. 이럴 때 내가 웃음에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빼야 돼요. 이런 하하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럴 때는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모두 다 삭제한다.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잘했어. 이렇게 하하하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번엔 명령하면서 놀지 말고 공부해. 예, 빨리빨리 오너라. 빨리빨리 와야지. 12시까지 끝내고 와. 뭔가 명령하듯이 어떤 우리가 명령하는 것에는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자,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 많은 선생님들, 교사들께서 거의 명령어 또 주입식 그런 교육을 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은 절제되면서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거 안 돼요. 자, 뾰루퉁해서 싫으면 그만둬. 미워. 넌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 어른이 오지 마. 이러니까 좀 웃기죠. 그런데 이런 동화 속에서 미워. 넌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른스러운 대사보다는 아이스러운 대화법 대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싫어. 너랑 안 놀아. 야우야 놀자. 싫어. 안 놀아. 자, 지난 차시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뾰루퉁해서 아니면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무서움에 떨며 들어가겠어요? 누군가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자, 무서움에 떠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 들어왔나 봐요. 발자국이 있어요. 자, 뭔가 느낌이 엄습해오는 그런 마음으로 무서움에 떨며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얘야,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리 온? 얼마나 추웠니? 자, 따뜻한 느낌이 들으세요? 자, 이런 따뜻한 느낌이 들게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드러운 음성을 놔두고 왜들 이렇게 험악한 음성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언어로 친절하게 모두에게 행복하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 시대적인 아픔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힘듦과 어려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빈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보다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0년을 준비했거든요. 물론 동화 구연은 계속
구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모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하게 됐어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나의 시대가 오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한동안 내 마음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동화군의 실제 밝음이와 어둠이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밝음이와 어둠이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밝음이는 높은 하늘 위에서 빛을 비추며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쪽에선 시커먼 그림자를 두르고 어둠이가 다가왔어요. 예, 어둠아, 만약 내가 없다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될 거야. 야, 밝음아,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조용히 쉴 수가 없게 돼. 어둠이와 밝음이는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했어요. 밝음이와 어둠의 싸움으로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하루에도 낮과 밤이 여러 번 계속되었어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꽃과 나무가 모두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밝음이와 어둠이는 싸움을 그치고 빙글빙글 돌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자, 밝음이와 어둠이. 자, 우리 이 동화를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낮과 밤이구나. 헨팅과 달님이 서로 토닥토닥 싸우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나죠. 자, 모두 색연필 가지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색연필을 가지고 자, 누가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등장인물이 누구죠? 밝음이와 어둠이, 그리고 꽃, 나무, 그리고 설명글. 자, 그러면 밝음이 색깔을 가지고 와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밝음이가 예, 어둠아, 만약 내가 없다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될 거야 라고 여자의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자의 음성이에요. 자, 여자의 음성으로 말하면 이제 어둠이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어둠이 색깔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자, 그러면 자, 어둠이 밑에서 두 번째 어둠이 보이죠? 그러면 야, 밝음아,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조용히 쉴 수 없게 돼. 남자아이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남자아이 목소리, 여자아이 목소리를 구분해서 서로 목소리를 설정해주고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자아이 목소리로. 예, 어둠아, 만약 내가 없다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될 거야. 야, 밝음아,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조용히 쉴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니까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꽃과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나무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무 동그라미 나무색으로 하고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구현을 했냐면 여기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여러 날 잠을 못 잤으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시들시들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면서 점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꽃 색깔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앞부분에서 남자, 여자의 목소리를 설정을 했다면 뒤에서는 꽃과 나무도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남자 목소리를 했으면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라고 여자 목소리로 길게 해주면 각각 4개의 음성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밝음이와 어둠이를 충분히 연습을 했다라면 역할극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역할극을 할 때 자,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어둠이, 한쪽은 밝음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충분히 나눠서 밝음이 팀과 어둠이 팀을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움을 시키는데
또 한쪽에 또 몇 명씩을 나눠서 안쪽으로 하나는 꽃, 하나는 나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나누겠어요. 그렇게 네 팀으로 나눈 다음에 처음에는 밝음이와 어둠이를 연습을 충분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이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어둠아, 만약 내가 없다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될 거야 라고 여자 음성을 하면, 야, 밝음아,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조용히 쉴 수가 없게 돼.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던져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팀으로 나눠서 충분히 서로가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꽃과 이제 나무가 돼서 또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은 꽃팀, 이쪽은 나무팀.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자, 나무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래서 각각 나무를 하라 그러면 친구들이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도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통나무로 하고 별의별 나무를 다 해요. 아니면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나무들을 할 때 꽃은 어떻게 하냐면 꽃을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꽃이 시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앉아서 시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도 아니면 뻣뻣하게 섰다가 쭉 이렇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 있다가 이렇게 엎어져서 쭉 시들어가는 거.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죽어가고,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양쪽 팀으로 나눠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역할극으로 할 때는 꽃 할 사람, 나무 할 사람, 밝음이 할 사람, 어둠이 할 사람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팀을 분류해서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글과 맞춰서 함께 하면 재밌어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설명글 한번 해볼게요. 밝음이는 높은 하늘 위에서 빛을 비추며 천천히 내려왔어요. 여기서 빛을 비추며 하면은 빛을 비추며 하면 발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따로 떼어서 빛을 비추며, 빛을 비추며 이렇게 아이들이 읽거든요. 빛을 비추며, 빛을 비추며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높은 하늘, 높은 하늘, 이것도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높은 하늘, 빛을 비추며 이런 것도 어렵고요. 자, 시커먼 그림자, 시커먼 그림자도 좀 발음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투닥투닥 다투기 시작했어요. 투닥투닥 다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런 투닥투닥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따로 떼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천천히 설명글 한번 해볼게요. 밝음이는 높은 하늘 위에서 빛을 비추며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쪽에선 시커먼 그림자를 두르고 어둠이가 다가왔어요. 어둠이와 밝음이는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투닥투닥 다투기 시작했어요. 밝음이와 어둠이의 싸움으로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하루에도 낮과 밤이 여러 번 계속되었어요. 꽃과 나무가 모두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밝음이와 어둠이는 싸움을 그치고 빙글빙글 돌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뒤죽박죽. 큰 말 작은 말일 때는 뒤죽박죽.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뒤죽박죽 발음하기 어려울 때도 따로 떼어서 뒤죽박죽, 뒤죽박죽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낮과 밤이 이것도 어려워요. 발음하기. 낮과 밤이 여러 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붙여서 낮과 밤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계속되었어요 해주고요. 꽃과 나무 이것도 발음하기 어려워요. 꽃과 나무. 그래서 발음을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이것을 본 밝음이와 어둠이는 밝음이와 어둠이. 사실 이것도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밝음이와 어둠이. 자, 밝음이와 어둠이도 발음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아요. 자, 빙글빙글 돌며 자, 빙글빙글 돌며 잘 안 될 때는 빙글빙글 이렇게 거의 되거든요. 빙글빙글 돌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천천히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소품을 만들어서 만약에 역할극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보자. 그래서 어둠이 할 사람은 우리가 달님을 그리고 밝음이 할 사람은 햇님을 그리고, 그런데는 햇님이 모두 또 아니면 여기 달림이 똑같을 필요는 없죠. 자, 달림도 잘하면서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햇님도 이렇게 떠서 질 때까지 전부 다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눈 후 자기가 갖고 싶은 햇님, 갖고 싶은 달림, 되고 싶은 햇님, 되고 싶은 달림, 되고 싶은 나무, 되고 싶은 꽃, 자기가 원하는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표현하도록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주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 하나를 가지고 지도할 때도 무궁무진해요. 자, 그러면 어떤 밝음이와 어둠이는 이만큼 저희가 준비하고 자, 연습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책 읽기 시범 구연 돌아왔어요. 그런데 책 읽기 시범 구연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기린과 하마 언어 동작 표현활동 가르쳐 드렸죠.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서 살짝 하나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조카가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떠봐 눈 떠봐 이 대목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 이슬이란 동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보세요. 풀잎에 동그랗게 앉아 잠들었나 봐. 이슬아 떠봐 눈 떠봐. 좋아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그 보너스로 혹시 아침 이슬을 해준 건 아닌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했다라면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섭섭하지 않겠죠? 한 번 더 기억해서 아침 이슬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지금은 아침이란 동시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침을 깨울 때 이 동시를 알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아침을 깨울 때, 자, 나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뚜뚜, 자, 이렇게 만들었고, 아침 이슬이, 자, 처음에 뚜뚜, 나팔꽃이 일어나래요. 똑똑, 아침 이슬이 세수하래요. 방긋방긋, 아침 해가 노래하재요. 하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뚜뚜 나팔꽃이 일어나래요. 똑똑 아침 이슬이 세수하래요. 방긋방긋 아침 해가 노래하재요. 자, 여러 번 들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기 새똥구리 원작은 아기 새똥구리의 니우침. 자, 제가 개작을 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숲속에 엄마 새똥구리와 아기 새똥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가야, 어서 밥 먹어야지. 싫어요. 나도 사슴벌레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기 새똥구리가 울면서 심통을 부렸어요. 새똥구리는 새뚝을 먹어야 튼튼한 거란다. 다른 걸 먹으면 아파요. 엄마가 타일러도 아기 새똥구리는 막무가내였어요. 엄마 새똥구리가 동그랗게 새똥을 뭉치면서 말했어요. 아가야, 엄마처럼 이렇게 새똥을 뭉쳐보렴. 싫단 말이에요. 아기 새똥구리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가야, 새똥을 뭉칠 때는 동그랗게 해야 해. 그래야 잘 굴러가거든. 싫어요. 난 네모랑 세모가 더 예쁘단 말이에요. 안 돼요. 네모나 세모는 옮기다가 힘들단다. 엄마는 아기 새똥구리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어요. 아가야, 매일 방에만 누워있지 말고 운동 좀 하렴. 싫어요, 싫어. 몸이 튼튼해야 새똥을 잘 굴리지. 난 새똥 같은 것은 굴리기 싫단 말이에요. 엄마 새똥구리는 아기 새똥구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선가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야, 위험해! 아기 새똥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획 돌아섰어요.
그만 아기 새똥고리는 경운기 바퀴에 묻어있던 새똥에 매달렸어요. 떨어지면 바퀴에 깔릴 것만 같아서 꼭 매달렸지요. 바퀴가 덜커덩하고 크게 흔들렸어요. 엄마! 아기 새똥고리는 새똥 덩어리와 함께 길가 풀밭에 떨어졌어요. 아가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다행이구나. 큰일 날 뻔했어. 죄송해요, 엄마. 이제 새똥을 맛있게 먹을래요. 그때 풀밭에 새똥이 보였어요. 아기 새똥구리는 얼른 달려가 꿀꺽 집어삼켰어요. 그거 참 맛있는걸? 아기 새똥구리는 새똥을 조금 떼어냈어요. 엄마가 했던 것처럼 동그랗게 뭉쳤어요. 영차, 영차. 풀밭에서 새똥을 굴리는 일은 재미있었지요. 그날 아기 새똥구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새똥을 굴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위한 감정에 따른 구현 연습 재미있으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